토트넘의 리버풀전 승리는 체력이었습니다. 기동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선수는 절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알리가 도저히 회복 불능이 되는 건 게으름으로 인한 체력 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 감각 자체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지금의 무시알라처럼 최고의 미드필더 자질을 보였던 선수가 어떻게 한순간 선수 생명이 끝이 납니까? 체력도 그냥 체력만 좋아서는 안됩니다. 전술에 맞게 뛰어다녀야죠.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큰 인기와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템포 때문입니다. 거기다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재미있는 축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엔지 감독의 축구는 현대 축구는 체력은 필수입니다. 체력이 중요하지 않는 선수는 메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성기 때 메시는 그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을 잘 분산시킨 거라고 또 봐야겠죠. 한 시즌에 70골을 어떻게 넣습니까?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리그 성적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경기 수는 많은데 부상자들 속출로 인해서 선수들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체력이 과부하되었고, 지친 상태에서도 경기를 출전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체력이 붙이면 선수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조건 죽어라 뛴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전술들의 틈이 생기게 되고, 상대는 그 약점을 공략하게 되면서 경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운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는 우선 체력적으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뉴캐슬전에서 30분밖에 안 뛴 강팀에게 강한 비수마, 그냥 체력은 만레빈 클루셉스키, 18살로 어릴수록 회복력은 최고인 베리발, 이 3명의 선수가 본인 포지션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3명이 모두 거의 12km 이상을 뛰었을 것입니다. 3명의 선수가 진한 부분으로 머물지 않고 흐릿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이동을 또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드필더 3명이 무슨 탁월한 패스들이 있었습니까? 손흥민에게 킬패스를 해줬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활동량으로 리버풀 선수들을 괴롭혔고, 그게 통했고, 리버풀은 마음껏 패스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마음껏 패스를 할 수 없었던 이유 또 하나는 스펜스의 대활약이었습니다. 스펜스 히트맵 한번 보십시오. 이 포지션 모두 살라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엔지가 원하는 풀백이 뭐죠?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풀백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우독이 수비되고 미드필더 진영까지 좋습니다. 공격이 매우 투박하고 패스 보는 눈도 좁습니다. 포로 슈팅, 프리킥, 코너킥 다 지가 하고 싶어 하면서 공격적인데 수비가 안 됩니다. 피지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물러나는 수비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스펜스는 뭐랄까요? 수천만 파운드 풀백은 아니지만 잘하던데요. 엔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스펜스를 극찬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활약이었다고 했죠. 그 믿을 수 없는 활약에 살라는 평점 6.5를 받았고, 축구 전문 매체에서는 최악의 평점이었습니다. 후반이 되고 아놀드도 출전을 하면서 살라는 전문 윙어보다 박스 안에서 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워먹기라도 하겠다는 거죠. 살라는 박스 안에 매우 오랫동안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이 나오는 게 많아요. 손흥민은 다릅니다. 스트라이커 영역을 침범을 안 하려고 하죠. 역습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오길 바랄 때 박스 안에 있을 뿐입니다. 손흥민도 당연히 박스 안에 머물수록 득점 확률은 높겠지만 손흥민은 그걸 양보한 것입니다. 리그 경기 때 초토화됐던 것은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리버풀은 로테이션을 돌려도 후반에 투입되는 선수들이 위협적인 선수들이다. 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경기를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양팀의 앞으로 스케줄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2차전까지 7경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꽤 많은 경기예요. 리버풀은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결국 지치는 선수들, 고장나는 선수들이 발생할 겁니다. 곧바로 이번 경기에서 콴사가 햄스트링으로 쓰러졌죠. 아놀드는 이적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도 이미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 체력 문제로 부상 위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반격이 가능해집니다.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건 체력이 만땅인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롯 감독은 2차전에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알고 보니까 손흥민은 안필드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이 안필드에서 해본 건 201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기가 맞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승부였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무승부라면 토트넘이 결승 진출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건 그 옵사이드 골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본래는 VR이 없는 대회인데 부심은 깃발을 들지도 않았는데 VR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죠. 2대 0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2월 경기보다는 1월 경기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주말에 FA컵 경기가 있는데 토트넘은 4부 리그 팀에게도 고전하면서 승부차기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FA도 욕심을 내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토트넘은 뭐 하나라도 걸려야 하잖아요. 유로파 리그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치오, 아틀레틱, 프랑크푸르트, 리옹 모두 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 팀들을 넘을 수 있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지금 9위인데 이대로 플레이오프 2경기 더 치렀다간 진짜 그냥 수건 던져야 합니다. FA컵은 손흥민 출전을 기대하지 마시고 양민혁 출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월척이 들어온 느낌인데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양민혁이 언제 기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엔지 감독 발언들과 다르게 바뀌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술에 대해서도 수정할 마음이 없냐고 물을 때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뭐 몰라도 선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 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리버풀전 점유율은 40%가 안 됐습니다. 패스가 377개로 엔지 감독 체제에서 최소 패스가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밀리게 되면 패스 숫자도 줄게 되는데 점유율이 밀릴 때 성적이 더 좋다니까요. 네. 우선 킨스키도 롱패스를 많이 하고 수비수들도 단계를 거치기보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탈출하기도 하고 패스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패스가 줄어지면 패스 미스가 줄어드는 장점도 생기죠. 토트넘은 점유율이 낮아야 한다, 패스가 줄어야 한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엔지 감독이 전술도 살짝씩 바뀌고 선수 출전도 바뀌고 있다면 양민혁 출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양민혁은 토트넘 훈련 영상에서 메인으로 등장하자 조회수가 5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군더더기 없는 터치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코치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때도 언제든 출전이 가능하도록 형들과 같이 몸풀기를 하고 있었고 등번호도 18번을 받으면서 토트넘 정식 선수가 되었고 이번 리버풀 경기에서도 벤치 명단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주 중에 아스날과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컵대회 4강을 이겨서 반전 분위기일 뿐 리그에서는 여전히 신년부터 패배로 12위인 상황입니다. 아스날전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리버풀 경기 해보니까 체력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렇다면 FA컵 4부 리그와의 경기 최대한 로테이션 돌려야겠죠? 네, 손흥민, 존슨, 솔랑키, 클루셉스키까지 쉬게 한다면 윙어는 베르너 하나 남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는 히샬리송이 복귀 예정이긴 합니다. 그럼 무어와 양민혁 둘만 있기 때문에 교체든 선발이든 충분히 가능하죠. 네. 부담 없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 딱 그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에서 출전 안 하면 언제 하나요? 네. FA컵 우승까진 모르겠지만 주어진 경기에서는 후반기에는 진짜 달라지는 토트넘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 1승 1패입니다. 토트넘 파이팅! 그나저나 진짜 손흥민 제발 골!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